한창 요즘 선거 유세 때문에 목도 안 좋으시고 바쁜 일정 중에 나와주셨습니다. 계엄 이후에 목이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단식도 좀 하시고 네. 예, 몸은 잘 회복하셨는지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선거철이니까 선거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인천, 예, 전국에서 투표율이 좀 낮은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는데요. 정주성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또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투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혹시 많은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특정한 연령에서 이렇게 투표가 좀 저조한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해보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어떤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싶으나 의지는 있으나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전에도 이번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하기로 됐긴 했지만은 그렇죠. 예. 아주 열악한 영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휴무가 되지 않고 특근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거지가 좀 이렇게 고립돼 있는 상태로 있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인 효과들이 좀 덜 미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취약 지역들과 또 그런 취약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투표해 이거는 단순한 대선이 아니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골목까지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인천시당이 전국 각 시도마다 각 시도 선대위가 꾸려지는데 1등으로 선대위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역구가 인천이니까요. 거기에다 박남춘 전 시장도 있고 예전에 정의당 인사들까지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하는데. 네, 배준교, 추혜선 전 의원도 같이 함께 합류했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 있고 난 연후에 지금 이번 6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미리 예측을 하기에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다면 그 단식 농성이나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면서 시민이 결국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선거가 정착되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때부터 시민제 사회단체와 연대의 틀들을 만들고 또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시민 대개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협의체들을 만들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이 중심인 정당인 만큼 온오프라인에서 자원봉사 해줄 분들을 모아봤는데 약 2,500명이 결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들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여느 지역보다 선대위를 빨리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만들어진 편이죠.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도 했다. 그리고 당원들이 열심히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즉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대선 결과는 1.8%인가 패배였습니다. 1.8% 정도의 0.73%를 졌고 인천에서는 1.78%를 그렇죠. 이겼습니다. 1.8% 이겼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가 개항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 지역구도 인천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이 좀 쭉 다녀보면 시민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인천에서 3년간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고 이렇게 당대표도 하고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다는 인천 후보 이재명이다. 이런 느낌들이 좀 이번에는 좀 확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느 지역보다 지난번에 1.78%를 이기면서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는 인천에서부터 좀 승리를 좀 더 많이 해서 다른 지역을 보완해 주자. 우리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당원이나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골목까지 이제 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1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정시에는 그렇게 막 반응이 없었는데. 예,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있었고 또 아주 그 극심한 갈등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선 이 기간에 상당히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각종 매우 당원분들에게도 그리고 선거운동분들에게 조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막 그 극우적 성격을 가졌던 부분도 사회적인 대여론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윤석열 스스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한 기가 좀 죽었다고나 할까요?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첫 번부터는 이제 마찰이 좀 덜한 상태로 지금 쭉 진행해 왔는데 그래도 또 곳곳에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충돌이 있습니다. 있긴 아, 합니까?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괜히 와서 앞에 시비를 와서 막 건다든지. 소리 지르거나 예. 또 뭐 차량으로 해가지고 빵빵 하면서 그 유세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종종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번 대선에서 꼭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이 헌정 질서를 완전히 유린한 이 과정을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 표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일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칭찬과 또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동하다가도 뭐 길거리에서도 막 이렇게 엄지척 해준다거나 또 뭐 물 같은 것도 갖다 준다거나 뭐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하나 되는 듯한 느낌들을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랄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면서 요새 그래서 저희 운동원들은 아주 뭘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고 즐겁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선거운동 하고 계시면 제가 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라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피해가는 편이긴 한데 그런 분들도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다. 지지 의사를 표시하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원래 선거들이 좀 그렇긴 한데 매우 지금 한 7일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의사 표현들을 확실하게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너무 안심했던 거 아니냐. 지지율 문제 얘기 잠깐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할 때도 조금 그전에는 율동도 많이 하고 약간 축제 분위기였는데 선거 운동도 지금은 조금 더 약간 너무 흥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 방향으로 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실제 그늘이 지어져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제도 좋지만 그런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뭐 지지율의 어떤 폭락에 대한 문제나 뭐 낙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좀 이번 대선은 좀 차분하게 왜 이런 대선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골목골목 다니면서 설명드리고 또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을 경청하고 이런 일의 과정에서 좀 차분하게 진행하자. 이런 과정에서 좀 사실 율동이라는 게 처음 유세나 이런 거 시작할 때 좀 분위기를 조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마저도 조금은 좀 차분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무슨 꼭 지지율 이런 거에 대한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하나의 축제이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민심의 어려움까지 다 모든 걸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